안녕하세요. 글씨캠프입니다. 이번 영상은 남가일몽. 자, 많이 유명한 또 고사성어도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고 유명하지 않은 고사성어가 있어요. 남가일몽은 많이 우리가 그 일상에 활용되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죠. 남영남, 가지가. 남쪽 가지에서 남쪽 가지, 그 다음에 한일, 꿈몽 이렇게 돼 있죠. 남쪽 가지, 하나의 꿈. 이렇게 그 한자를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야기가 있으니까 남쪽 가지 밑에서 꾼 한바탕의 헛된 꿈, 또 덧없는 인생과 또 한때의 부귀영화, 남가일몽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서 쓴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뭐 당나라 때 나온 얘기인데 무슨 뭐 순호군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무슨 뭐 이런 얘기 있어요. 근데 이거 다 그거만 해도 한참 걸려. 그러니까 일단 쓰는 거 위주로 갑니다. 자, 남영 남자부터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고사성어 이야기 책 사서 보시면 쉽게 다 아는 얘기예요. 자, 이제 남영남. 여기서부터 설명드릴게요. 자, 한일자 근 다음에 조금 위로 많이 올라가게 쓴 상태에서 기울게 쓰죠. 그러면 요 기운 여기가 중심이에요. 네. 이쪽은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. 여기만 신경 쓰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왼쪽 내려오는 길이하고 각도하고 오른쪽으로 올 때 길이와 각도가 비슷하게 맞춘다. 그리고 점이 이렇게 들어가죠. 간격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거예요. 중심이 어디라고 그랬죠?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. 너무 길지 않게 쓴다. 잘못하면 이게 어려워. 이 아랫부분이 남영남자는 어려워요. 네. 제가 이 호에 쓰는 글자가 이게 남영남자 쓰는데 어려워요. 이름자, 자기 호 글자 이런 거 어려워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중심 잡아놓고요. 자, 위에서 이거는 안 바뀌어요. 자, 위에 거보다 좀 길게 걷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가 중심에서 이렇게 나오죠.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. 그런데 어디서 바뀌냐? 여기 다 똑같아요. 여기도 다 똑같아요. 이렇게 해서 양쪽 각 맞추는 거, 중심 맞추는 거 똑같은데 달라지는 점은 점이 아래에 있는 게 위로 뚫고 올라가더라 이렇게. 그래서 이 공간까지 바짝 다 좁혀서 처리를 해주더라. 꽉 차게 해서 중심이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보시면 돼요. 이러면 훨씬 더 이 공간 처리도 되면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이런 형식으로 쓰시면은. 네. 이렇게 쓴다고 해서 점이 올라가서 틀렸어요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? 네. 근데 있더라고요. 있어요. 댓글을 다시더라고. 물어보는 게 아니라 틀렸어요 이렇게 댓글 다니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자, 이 형태로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연결됩니다. 이렇게 오죠. 똑같이 와요. 이렇게 올라가는 거 똑같이 하나, 이것도 역시 길지 않게 해서 짧게 쓰시는 게 좋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그건 좀 삐뚤어지지 않았나요? 행서는 또 다르다. 네, 행서까지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또 너무 힘들잖아요. 우선 정자체 쓰는 걸 위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. 남쪽 가지. 여기서 가지는 가지인데 무슨 나무의 가지냐 하면 이게 그 해화나무, 예, 해화나무, 회화나무라고 있어요. 이게 근데 보통 그 옛날 선비들이 이런 사대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집에는 꼭 있었던 나무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지가자가 나오는데, 자, 나무목이 나오죠.
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, 활자에 보면은 이 한일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거의 1대1로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였는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오게 쓰시는 게 좋아요. 예. 그래서 자형을 이렇게 잡는다. 예. 언뜻 보면은 이거 좀 짧게 썼잖아요. 예, 이게 그 길어지게 되면은 이쪽하고 이게 그 맞추는 게 호응이 안 되니까 일부러 좀 작게 쓴 경향이 있습니다. 이것도 뭐 3분의 1, 3분의 2인데 그냥 그 규칙 안 지키시고 1대1이라고 생각하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엄밀히 따지면 오른쪽이 좀 더 커요. 이게 길이 때문에. 일단은 3분의 1로 잡아 놓는 거 해 보고요. 자, 나무목이 1로 들어가죠. 자, 점 안 넘어갑니다. 이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, 이렇게. 이게 좀 더 길게 나왔죠? 예. 이 법칙에 이게 원래는 맞죠. 근데 꼭 이렇게 길게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들어오고 가짜는 여기 간격만큼 옆에 위에 공간만큼 왼쪽으로 잡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. 이렇게 쓰시면은 이런 자형이 나온다. 안 어렵죠? 예. 그 다음에 이제 행서는 오히려 이렇게 쓰게 되면 행서에서는 그 손실된 부분이 많으니까 어떤 형태로 쓰시면 좋냐 하면요, 아예 여기서는 나무목을 좀 크게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크게 안 해서 그냥 이렇게 맞추세요. 이런 자형도 있어요.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있어요, 근거가.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다음 자가 한일자예요. 이게 한일자 들어가는 그 고사성어가 많죠. 이 앞에서도 여러 번 해봤어요. 근데 여기 하기 전에 이 글씨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필 글씨, 이게 굉장히 그 오랜 시간 사람들이 이걸 그 빠져서 평생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주변에서 드러내놓고 내색을 안 하셔서 그렇지, 이 이런 서화를 즐기시는 분이 많은데 이 동양 예술의 정점은 글씨예요. 글씨가 뭐 이 사회적으로 뭐 인기가 있고 없고 이건 떠나서 원칙, 그러니까 원칙을 얘기하면은 그리고 근본 진리를 얘기하면은 글씨가 가장 기본이 된다. 그래서 이 동양에서 엘리트층에 속하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조금 이 사회적으로 많이 조금 좀 냉대를 받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, 우리의 경쟁국들 있죠. 중국, 일본, 또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서도 거기서는 일단 이런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.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. 그러면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까지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층에서만 하고 있다. 물론 즐기는 거하고 잘하는 거랑 또 다르죠. 그래서 꼭 어떠한 그런 것보다도 글씨를 잘 써야지, 또 글씨를 잘 써서 이 도구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. 그게 필력이죠. 그래야지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쪽이 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글씨다. 네. 일상에서도 잘 쓰면 좋아요.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, 내가 예술 쪽으로 안 가더라도 일단은
한중일 동북아에서는 글씨를 잘 쓰면은, 여기서는 뭐 여기서도 잘 쓴다고 칭찬받겠지만은 외국 상대로 나갈 때는 대접받는다. 네, 확실합니다. 자, 한일자. 아, 이거 또 해야 돼. 문장에서 나오니까 어차피 똑같이 설명드릴게요. 이런 게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. 자,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. 수평을 잡아 놨을 때, 거기가 모든 분들이 제 영상을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이것만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. 자, 시작이 왼쪽 끝에 점에 닿았죠? 살짝 올라가요.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이 좀 올라가는 거. 앞에 영상보다 좀 더 올라가게 썼어요. 확인하기 좋으시라고. 항상 이 한자를 쓸 때는, 가로획을 쓸 때는 수평을 거놨을 때 왼쪽보다 오른쪽이 뭐 많게는 한 15도까지도 올라가는데 보통 5도에서 10도 사이로 올라간다. 이게 정석입니다. 행서에서 한일자. 보통 이렇게 그 자형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쓰여진 그런 문장을 볼 때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독으로 쓰려니까 좀 그래요. 자, 이렇게 연결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, 네, 이렇게 쓰시면 돼요. 너무 간단하죠? 자, 여기서 꿈몽자 나와요. 꿈몽자. 마지막에 꿈몽. 남과 일몽의 꿈몽. 자, 이게 이제 초두가 들어가는데, 이것도 써놓으면은, 참 이렇게 참 멋이 없을까 싶어요.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초두를 먼저 이렇게 해 놓으시고,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, 요 초두보다 좀 작게 들어옵니다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쓰여지죠. 그리고 이 민간머리가 넓어져요. 이렇게 넓어져요. 그리고 여기 전역석이 들어가요. 이렇게 들어가는데, 사실 여기 그 활자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죠. 안에서 끝나죠. 네. 멋있네, 써놓으니까 또. 잘 써줬어요. 네. 잘 될 때가 있어요. 네. 나도 모르게 잘 될 때가 있어. 근데 어렵다. 일반적으로 꿈몽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행서로 쓰고 하는데, 와, 참 진짜 어렵더라고요. 아직 좀 그런 자들이 있어요. 쓸 때마다 오랜 시간을 썼어도 거기에 쓸 때는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. 자, 이거는 자형을 좀 다른 걸 소개할게요. 특히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 보면 이거 이 기자네 하고 아실 거예요. 중국어로 멍 그러죠, 멍. 자, 이거는 당나라 때 안징영이라는 장군인데 글씨를 잘 써서 비문을 많이 남겼어요. 거기다 온 자형이에요. 위 부분을 어떻게 쓰였냐면, 그리고 이제 그 중국어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제 잘 쓰면 좋잖아요. 수풀림을 이렇게 쓰고 나서 바짝바짝 좁혀 쓰시는 거예요. 여기 파이모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요 사이에서 요 전역 석자가 일로 이렇게 들어와요. 이렇게 쓰니까 그쵸. 중국어 배우시면서 꿈몽자 이렇게 나와요. 새롭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, 이 사람들도 간체자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고 기본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변과 방 이런 거 몇 가지만 변화를 보이는 그런 자형을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. 근데 어디 특별한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이 행서나 이런 데서 그 생략되고 이런 거를
해서화해서 쓰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특히 문문자 이런 거 그렇습니다.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소리들 있어요. 뭐 일본 글씨 달라요. 중국 글씨 달라요.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글자죠. 예. 중국 글씨 중국 글자 따로 있어요. 그런데 난 몰라서 하는 소리다. 예.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무식하다. 바로 그거예요. 꼭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. 예. 자, 이 상태로 가는데 여기서는 이 스플림을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연결돼요. 그래서 이렇게 올라옵니다. 바짝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점을 이렇게 찍어줘요. 그리고 똑같이 쓰는데 이렇게 와서 점이 그냥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찍을 거예요. 밖으로 안 나가고 오히려. 왜 그러냐면 이쪽 나온 무게가 중심으로 이쪽으로 치우쳤잖아요. 그래서 왼쪽으로 빼면서 이쪽으로, 그러니까 이쪽 무게를 여기서 잡아준다. 이런 이제 공식이 있다는 얘기예요. 글씨 안에서도.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련하고 연습하고 또 이걸 연구하고 해야지 명필이 나오는 거다. 단순하게 뭐 글씨 뭘 타고나서 잘 쓰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수련이 필요하다. 정신적인. 그래서 이 붓을 잡거나 이런 걸 해서 얻어지는, 눈에 보이지 않게 얻어지는 그런 이득이 굉장히 많다. 일단은 뭐 도구를 잡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이 손에 자극을 받는다는 얘기인데, 이 두뇌와 굉장히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일단 치매 예방되고요. 근데 뭐 아직 난 젊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와요. 왜? 우리 동네 여기만 해도 아이 무슨, 이거 뭐 따로 그냥 오해 말고 들으세요. 또 이게 하면 또 막 지탄이 뭐 들어오니까 건물 하나, 큰 건물 하나에 체육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.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어떻게 운동만 하고 사나? 아니죠. 운동해야죠. 하는데 이 가치, 이제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가치가 어디에 중점을 두냐, 이게 이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런 거 따지는데,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. 옛날에 돈을 벌면은 졸부다. 그죠? 졸지의 부자가 된 거예요.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지났는데도 이 황금만능주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 뭐 좋은 차를 타고 왔냐, 뭐 좋은 시계를 찼냐, 명품 가방을 들었냐,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데, 그거는 제일 아랫부분에서 하는 짓들이고, 그 이상 되면은 그런 걸 다 갖춰진 상태에서는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. 문화가 없는 민족, 나라는 후진국이죠. 개인도 문화가 없는 개인은 후진적인 그런 면모를 벗어날 수가 없다. 네, 노는 물이 다르다. 이게 뭐 어떤 특정한 계층을 딱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. 나를 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내가 하는 거니까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, 이게. 예, 근데 그만큼 좋다. 유행하고 뭐 이런 거 이 관계없이 좋다. 그리고 더군다나 서화를 하시는 분들은, 뭐 글씨 쓰시는 분들이라 그렇지만 특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글씨를 안 쓰고서 그림을 그린다? 그러면 그냥 내 그림은 평생 칠하는 걸로 끝난다. 예. 칠하는 걸로 끝난다. 칠도 제대로 못 해요. 왜 그러냐면 이 필력이 없어 가지고 느낌 자체를 발현할 수가 없다. 이게 정석입니다. 자, 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어요. 그래도 또 내 생각이 이렇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걸 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. 이제 정리하겠습니다. 남쪽 가지의 한바탕 꿈이에요. 네, 하나의 꿈이 아니라 한바탕 꿈을 꾼 거예요. 네. 자, 그래서 어느 이제
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뭐 와가 누가 불러서 갔는데 괴양국에서 왕이 나를 불러서 가서 이제 뭐 거기서 잠깐 뭐 다 좋은 걸 하고 내려와 꿈을 깨니까는 다시가 비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.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보시고 일단 쓰는 거 위주로 했습니다. 자, 남쪽 가지에서 한바탕 꿈을 꿨다. 그래서 덧없는 인생. 일단 눈 뜨고 나니까는 뭐 다 그 제자리고 그러니까 헛된 그 한때 부귀영화 남가일몽이다. 덧없는 인생과 한때 부귀영화 이런 식으로 남가일몽이라는 얘기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. 자, 글씨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. 예. 자,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. 현대 중국어에도 요 모양을 그대로 간치자를 쓴다. 네, 정리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